여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한국의 군대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재미있는 체험을 하던 그가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 군대 먹방을 찍으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콥 피셔예요.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28살 유튜버이고요. 제 채널 구독자는 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의 진짜 일상을 찍는 걸 좋아해서 이 직업을 하고 있어요. 명소보다는 아침에 무슨 빵을 먹는지, 퇴근길에 뭘 마시는지 그런 일상이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 제가 한국을 찾게 된 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이 버블티를 마시고 있고 지하철에선 명상하는 사람 옆에선 유튜브 보면서 웃고 있고 전통과 기술, 규율과 자유가 아주 묘하게 섞여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있으려고 했던 한국 생활이 몇 달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별 생각 없이 한국 군인은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거요. 한국 PX에 파는 간식이나 훈련소 밥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콘텐츠로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검색을 시작했고요. 딱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군대 체험. 유니폼 입고 제식 훈련 살짝 하고 PX 음식 먹는 그런 거라더라고요. 뭐 하루 이틀쯤 괜찮겠지 싶어서 바로 신청했죠.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체험 첫날 서울 근교 훈련소 정문 앞에서 서류를 내밀자 조교님이 저를 입소자 명단에서 찾으시더라고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보고합니다 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네,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는 군복을 받아 입고 있었어요. 진짜 군복이었어요. 그거 그냥 기념품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훈련소에 입소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원래 하려던 식단 리뷰 콘텐츠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고 훈련병들과 똑같이 구보하고 소리 지르고 얼차려 받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처음엔 이게 콘텐츠로 가능할까 고민도 했지만 카메라를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도 짬나는 시간에 셀프 브이로그를 찍으려 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이콥이 왜 군복 입었지? 하시겠지만 네, 지금 전 한국 군대 훈련소에 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식단 리뷰 유튜버에서 실전 훈련병으로 바뀌게 된 거죠.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훈련소 입구는 말 그대로 진지 그 자체였어요. 총 든 군인들이 정문에 서 있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 어깨가 저절로 펴졌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진짜처럼 꾸며놨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종이에 제 이름 적고 줄을 서자 입소자 번호 14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군복을 받아 입고 나서부터는 그냥 흐름에 맡겼어요. 보고합니다. 필승. 정신 차려. 라는 소리에 전 눈치만 보며 따라갔죠.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진짜 훈련이라는 걸요. 첫날부터 완전 군장의 구보가 시작됐어요. 그 땀에 젖은 군복을 보며 전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다이어트 식단 리뷰하려고 왔다가 무슨 구보야?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죠. 그날 밤 생활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제이콥 넌 그냥 PX 간식 먹으러 온 거였잖아. 그렇게 단순한 콘텐츠를 찍으려던 독일 유튜버 제이콥은 한국 군대의 세계로 휩쓸려 들어가며 상상도 못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고작 하루 이틀 체험일 거라 믿었지만 이건 진짜 사람을 바꾸는 체험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게 바로 기상나팔이라는 건데요. 새벽 5시 30분. 깜깜한 하늘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금관악기 소리는 말 그대로 심장을 멎게 하더라고요. 저는 멍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여긴 독일 아니고 리조트도 아니고 바로 한국 군대 훈련소란 사실이 뒤늦게 실감났죠. 그때 옆자리 훈련생분이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제이콥 씨, 지금 늦으시면 얼차려 받아요. 얼른 준비하세요. 전 얼차려가 뭔지도 몰랐지만 급한 기운에 그냥 부랴부랴 옷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이 두 줄, 세 줄로 줄 맞춰 뛰기 시작한 겁니다. 조교님은 목이 터져라 외치셨고요. 하나, 둘, 셋, 넷. 정신 차립니다. 입소자. 저는 너무 당황해서 계속 반 박자 늦게 따라했고 어쩔 땐 그냥 숫자 틀리게 외치고 있었어요.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셔츠는 땀으로 축축해졌는데 다른 훈련생 분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뛰고 계셨어요.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면서요. 전 그 순간 생각했죠. 이거 한국판 스쿼드 게임이잖아. 구보가 끝나고는 제식 훈련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정렬, 오양우, 뒤로 돌아 이런 구호에 맞춰 몸을 돌리는 훈련인데요. 전 진심으로 뭔 소린지 몰랐습니다. 결국 눈치껏 따라하다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버렸고 조교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조교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입소자 제이콥. 눈치 보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만 끄덕였는데 곧 얼차려가 시작됐죠. 진짜 땅바닥에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제야 얼차려가 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 그냥 밤 리뷰하려고 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런데도 유튜버의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훈련소 한 구석에서 몰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브이로그라도 좀 찍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서 계시던 조교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전 분명히 느꼈습니다. 카메라를 감히 여기가 어딘데? 저는 카메라를 바로 껐고 고개를 숙여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조교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셨는데 와, 그 침묵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컨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유튜버 제이콥이 아니라 입소자 제이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자 군화 안에 발은 퉁퉁 붓고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묵묵히 정리하고 내일 훈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해내는 거지? 나만 힘든 건가? 그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건 침묵으로 다져진 의지의 공간이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훈련소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졌어요. 영상 5도였다고 들었는데 체감은 북극이었습니다. 문제는 땀에 젖은 옷이 그대로 말라붙었다는 거예요. 전 내복도 안 입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고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완전 군장 상태로 구르고 엎드리고 뛰고 반복. 어느새 전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난 이거 끝까지 못 버틴다. 점심시간쯤이었을 거예요. 텀블러에 물을 채우려다가 손이 너무 얼어서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던 훈련병 한 분이 아무 말 없이 다가오시더니 제 텀블러를 받아서 조용히 물을 채워주셨어요. 너무 놀라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만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그 모습이 너무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제 군화 끈이 풀린 걸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제이콥 씨, 여기 위험해요. 군화 끈 풀렸네요. 잠시만요.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무릎 꿇고 직접 제 끈을 묶어주시면서 웃으며 말하셨어요. 여기선 같이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하나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곳은 단지 훈련만 받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이 모여 사람답게 버티는 공간이었어요. 훈련 중에도 계속 들렸어요. 괜찮아요. 물 좀 드세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가는 걸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에서 강하다는 건 더 빨리, 더 세게,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긴 함께 버티는 것이 진짜 힘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천장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 제게 군인은 명령만 따르고 무섭고 기계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선 서로 챙기고 실수해도 감싸주고 같이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운동장에선 옷깃을 올려주고 밥 먹을 땐 반찬을 나누고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주고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었고 동시에 너무 부러웠어요. 다음 날은 취사장 체험이었어요. 밥 짓는 날이었죠. 전속으로 드디어 쉬는 날인가 보다 하고 기대했는데요. 오산이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전쟁터였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김치를 양동이로 나르고 계란 수백 개를 깠어요. 저는 양파 5개쯤 깠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속으로 이게 눈물인가 후회인가 헷갈릴 정도였죠. 그걸 보신 병사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이콥 씨, 군대 첫 눈물이 양파면 양반이에요.
그 말에 전 진심으로 웃었어요. 정말 빵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요. 어느새 한국인들 사이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점심 준비할 땐 거대한 비빔밥이 만들어졌어요. 고추장, 나물, 참기름, 밥을 큰 스테인리스 그릇에 넣고 커다란 주걱으로 다 같이 비볐어요. 비비면 비빌수록 국방력 상승입니다. 그 말에 모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외치며 웃고 돌리고 퍼포먼스처럼 비볐어요. 제가 한 숟갈 떠볼게요. 라고 하자 한 병사분이 외치셨어요. 제이콥은 한 숟갈 말고 2국자 당첨.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전 다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군대가 맞아? 제가 알던 한국 군대는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사람들, 정이 오가는 공간이 있었어요. 훈련소는 어느새 버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야간 경계 체험을 하게 됐어요. 밤늦게 어두운 숲 근처 초소에 나가서 교대로 보초를 서는 거였죠. 사실 처음엔 드디어 좀 쉬겠구나 싶었어요. 몸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초소에 앉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거긴 그냥 조용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소리가 삼켜지는 듯한 정막, 어둠 속에 무게가 실린 느낌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게 나와야 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병사분이 조용히 말을 거셨어요. 제이콥 씨, 원래 이런 분위기 익숙하지 않으시죠?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전 이런 밤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가족들이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안심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가족이 군대에 있는 걸 보고 안심을 한다고요? 제가 어릴 땐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고 나서부터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누군가랑 같이 먹고 걷고 자고 그걸 보고 가족들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잘 살고 있다고요. 전 너무 의외여서 고개를 들고 그분을 봤어요. 총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따뜻하고 고요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건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요. 잠시 후 또 다른 병사 한 분이 담요를 들고 오시더니 조용히 제 무릎 위에 올려주셨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한텐 여기가 어른이 되는 곳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힘들었죠. 근데 여기서 남고 나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책임이 뭔지 생각하게 됐고요. 그 고백은 진짜 조용한 울림이었어요. 전 그 순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요. 카메라로 찍는 영상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영상 속 장면으로만 봤다면 그냥 아, 군대 힘들겠네 하고 넘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진짜로 그 자리에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감정이었어요. 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분들은 단지 군인이 아니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날 이후로 군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의 혼란과 어두움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 어두운 초소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겠지만요. 전 그날 여행 중 가장 깊고 조용한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도망치려고 했었어요. 훈련은 점점 더 강도 높아졌고 새벽 훈련까지 겹쳐서 몸은 한계였고 정신은 이미 붕 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잠깐만 바닥에 앉아도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죠. 난 군인이 아닌데, 난 그냥 콘텐츠 찍으러 온 유튜버인데 왜 여기까지 버티고 있지? 그날 밤 샤워하러 가는 척하며 조용히 생활관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나가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겠지. 솔직히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잖아. 실수로 입소된 건데.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두운 복도 끝벽에 누군가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조교님이셨어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보고도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포기하셔도 됩니다, 제이콥 씨.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는데요. 참 아쉽네요. 그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무너졌어요. 포기해도 된다는 그 말이 너무 뜻밖이라서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껏 저는 제 자신을 계속 변명해왔거든요. 외국인이니까, 체험이니까, 실수였으니까. 그렇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자신을 위로하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교님의 말 한마디. 잘하고 계셨어요. 그 말이 그 모든 변명을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조교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다가오지도 등을 돌리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조용히 서 계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크게 울지도 않았고 흐느끼지도 않았지만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군화 앞코에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제가 한국 군대 복도 한가운데서 눈물 흘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훈련을 버틴다기보다는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됐어요. 훈련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이상했어요. 훈련이 끝났다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끝이 오니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수료식이 시작됐습니다. 간이 천막 아래 모두가 군복을 입고 똑바로 정렬되어 서 있었어요.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리고 수료증이 수여됐죠. 그리고 드디어 피셔 제이콥, 레브그렌 루카스가 아니라 한국식으로 불린 제 이름이었어요.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 나도 이제 수료자구나. 처음엔 잘못 입소된 거였는데 이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 인터뷰 시간이 왔어요. 훈련을 마친 소감과 한마디를 말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카메라를 꺼내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멈췄어요. 그 순간만큼은 콘텐츠가 아니라 제 진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훈련을 단순한 체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었죠. 근데 여기서 만난 여러분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버티는 사람들이었고 서로를 살피는 사람들이었고 제가 지금껏 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을 기술이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진짜 얼굴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는데 옆에 있던 병사분이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가 장난스럽게 외쳤죠. 제이콥도 이제 우리 분대원이야. 그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어요. 진짜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왔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저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다 같이 포옹했어요.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가가 촉촉해졌고 어떤 사람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전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의 끝이 아니야. 내가 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의 의미가 확인되는 순간이야. 며칠 후 전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마지막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말했죠.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번 영상은 평소랑 조금 달라요. 독일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 안에 사람들이 가장 강한 나라였구나. PX 앞 벤치 비빔밥 돌리던 순간 얼어붙은 새벽 초소. 그 모든 장면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영상을 올리고 하루도 안 돼 수십만 조회수가 찍혔고 댓글창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어요. 제이콥 형, 나 태호야. 그 영상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 형, 이번 여름 한국 온다면서요? 연락 꼭 주세요. 형은 우리 분대원이니까요. 그 댓글들을 보며 한참 웃었어요. 이건 촬영용 콘텐츠가 아니라 진짜 추억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여름 휴가 때 다시 한국에 갑니다. 군복은 입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 제 전우들, 제 친구들과 훈련소가 아닌 세상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해요. 한국에서 제가 가장 부러웠던 건 음식도 기술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 사이의 정, 말없이 버텨주는 연결,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리였어요. 독일에는 없는 문화지만 앞으로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그 정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는 한국에서 진짜 힘이란 끝까지 함께 걷는 마음이라는 걸 배웠고 자신의 시선과 삶을 바꿔줄 경험을 하고 돌아갔습니다.